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상 밖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이왕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복원했다가 그게 큰 의미라고 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거든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통즉 불통. 통하면은 아프지 않는다. 불통이다. 불통즉 통하지 않으면은 불통즉 통이다. 아프다. 이게 모무 기관도 서로 이 기관이 소통이 되면은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똑같은 겁니다. 여야 간에 여당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서로 협력도 되고 거기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동안 너무 여야 간에 그런 소통이 막혀있는 불통의 정치 시대를 거쳤는데 어쨌든 세월호라는 이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정치권도 많이 반성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일방적인 그런 국정 운영, 불통이라는 그런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좀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아까 배 대표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리화를 했다는 거. 정리화를 했다는 것이 오늘 그 내용 면에서 상당한 그 합의점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소통의 장을 정리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 대표님은 제일 큰 오늘 성과는 어떤 거예요? 성과가 많네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만나니까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여야의 뭐 정책 여장하고 만나든지 영수회담을 할 때 한두 가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돼야 되는데 많잖아요. 세월호 관계법, 정부조직법 개혁법, 국정원 개혁법, 경제민주화법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이에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 교수께서 막 소통 관계에서 말씀을 많은데 과거에 한방에서 얘기하면 혈맥이 막히면 침을 놓는 거예요, 침을. 침을 한 방으로 하지 피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불통불통하지만 야당도 불통이에요, 사실은. 청와대만 불통이 아니고 야당도 얘네들 전국에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민심에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통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 그거는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오늘 청와대 첫 해동을 통해서 중요한 걸 봤는데 7월 달에 세월호 관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잖아요. 8월 달에는 정부 조직법 이 일정만 지키더라도 얼마나 큽니까? 한 건도 아니고 관련법을 다 통과시키기로 해서 여야 정치의장이 해가지고 일정을 합의한다니까 이것만 된다면 획기적이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정례적인 것.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안 하셨다고 그러네. 그건 난 아마 아직도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당선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건데 당연하지. 김한길 대표가 지금 저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의해놨잖아요. 그거 유효한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그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걸 난 그걸 될 걸 알고. 자, 오늘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말이죠.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게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겠냐.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그만한 거 있지만 크게는 보면 전부 입법 사항이에요. 입법과 예산 사항이에요. 그 국회하고 관련돼. 그 국회하고 안 되는 걸 청와대에서 국회 안 된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소통을 해야지. 그 여자 성무투수의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시리즈로 된다면 국민들이 기대한 대로 경제도 이제 세월호 문제도 충격도 흡수하고 경제도 좀 활성화돼. 경제는 말씀이죠.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 세월호가 이렇게 해놨어. 세월호 아까 잊어보니까 뭐 상반기 수출 뭐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환율 쇼크 때문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환율 쇼크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침을 놔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그것도 빨리 채택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건 어떤 특징을 하는 건 아니고. 저기는 뭐 김명수 교육부 장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부총리 지금 빨리 시급해요. 경제청문회에서. 그 지금 김명수 장관 후보자하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콕 찍어서 거명을 해서 이 두 사람은 재고해달라라고 했고 대통령은 알겠다, 참고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 야당 측의 건의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을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분 이상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언론인 출신인데 또 낙마를 했고
또 이번에도 또 정성근 문화관광부 장관이 언론인 출신인데 뭐 우리 예. 배 대표나 저나 언론인의 입장에서 왜 언론인 출신들이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음주운전을 안 그런지, 하셔야 되는데 음주운전 그게 좀 현역 걸립니다 사실은 마음에. 예, 옛날에 과거의 적폐들이죠. 지금은 다 청산됐습니다. 요새 후배 언론인들은 예, 음주운전 잘 안 합니다. 예. 대표님, 네. 그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중에 뭐 적어도 한 명은 제거할 것이다. 그 해석에 저도 이제 그렇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 난 개인적으로 김명수 씨, 지정된 참 딱하시더라고. 예. 그분이 어쨌든 평생 교육을 한 양분인데 왜 이렇게 자기 해명을 저렇게 잘 못하느냐 하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가지수가 하도 많아서 예. 우리같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직접 옹호하기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난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고 이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극히 일부를 좀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근데 강이 되지 않겠느냐,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던 그 우려가 좀 무색해졌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뭐 발표하는 장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이고 그렇지. 서로 뭐 선물도 이렇게 교환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회동이라는 게 과거에도 지난해 그 김한길 대표 회동 때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도 정하고 일방적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번의 경우는 네. 지난번 뭐 시진핑 주석 왔을 때 그렇게 얘기가 돼갖고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전에 네. 네. 어쨌든 정부 수석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정지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과의 그런 회동이라는 게 갑자기 오락해 갖고 얘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의제도 전정하고 또 서로 이렇게 간을 본다 그럴까요? 예, 이렇게 예. 들어줄 만한 거 또 얘기도 하고 저쪽에서도 대통령 쪽에서도 또 이렇게 들어줄 만한 건 들어주는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중요한데 지난 그 일을 사실은 정무수석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박준호 정무수석 시절에는 사실은 정무수석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와는 아주 절연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삐끗덕거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여성 정무수석이 오신 데다가 부드러운 리더십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런 선물도 요 스카프, 시계 뭐 이렇게 아주 좀 부드러운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좀 마음으로 독한 말을 좀 해야겠다 하더라도 또 분위기 때문에 예. 수위를 좀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어떤 결과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감정이 나빠갖고 얘기를 하고 언성을 높이다 보면 쌈뿐이 안 오는 거거든요. 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다 인간인데 인간인 이상 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으면 결론이 좋을 리가 없죠. 네. 네. 자,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야당 지도부한테 예. 앞으로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좀 제안을 해주시고 고모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대통령께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문 고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지금 대통령이 계획했던 정부 조직 계획이라든지 뭐 경제 활성화 관련이라든지 뭐 간피화 계획이라든지 나왔을 때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야당이 반대하는 맥이 있어요. 전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가령 안전처를 총무실에서냐 대통령실에서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반대하는 맥이 있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맥이 이유가 있어요.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네. 야당의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식으로 협상을 해줘야 돼요. 대화를. 예. 그럼 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딱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셔가지고 야당에서 어디 반대하면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가지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가령 안전처도 대통령이 청와대 두는 것보다 국무총실에 두는 것이 이게 낫습니다. 책임 총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한테 진언을 한다면은 대통령께서 이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네. 야당이 발표하는 대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럽니다. 정무수석을 통하든지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자체가 소통이에요. 네. 그거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앞으로 좀 하시라고 나 말씀드립니다. 예, 야당 지도부한테도 좀 아니, 야당 지도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를 또 배 대표가 그래요, 하시죠. 그래요. 예, 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너무 발목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손목을 잡고 같이 가야 야당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분명히 들어줄 건 못 들어줄 거를 분명히 하고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 겁니다.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모든 것이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발목을 걸고 반대만 해서는 어느 국민도 거기에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여당의 반도 안 됩니다. 여당이 지금 잘합니까? 정치를? 그런데도 그 반이 안 돼요. 예. 최근에 뭐 공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난장판 공천인지 막장 공천인지 모르겠는데 야당이 이래가지고 야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물론 권력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죠. 예, 예. 그러나 예. 그런 비판과 견제와 함께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면서요. 예. 오늘 회동에 대해서 국민들 또 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말이죠. 예. 과거에 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럴 때는 여야 영수회담은 사꾸라니 말이죠. 뭐 의료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거든. 그 당시는 청와대에서 야당의 집권당이 당 총재를 겸하고 있으면서 여의도 정치를 진짜 지배하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회담해가지고 뭐 사꾸라니 뭐 의혹이니 그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어떤 쟁점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듣고 너무 양보하고 했다는 거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내 가서 예. 설득을 해야 될 문제야. 예. 그래서 야당 대표들과의 그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 같더라. 대답은 안 했지만 했는데 그 회담도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이제 7월 14일 곧 뭐 7월 16일. 여당 예. 대표가 선출이 될 테니까 네. 여당 대표가 선출이 되는 대로 이미 김한길 야당 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예.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또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했기 때문에 당 예. 대표와도 회동을 통해서 예. 좀 그것이 뭐 청와대 잘 되고 무슨 여야 잘 되라는 게 그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이 그러면요. 잘 되라고 서로 만나라는 것이지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뭐 신경전 벌이고 뭐 이런 짓 하면은 국민들이 욕해요. 네. 그러니까 여당 대표 이렇게 선출이 되면은 예. 뭐 시간 끌 것 없이 뭐 바로 이렇게 해서 8월 국회 또 정기국회도 잘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그래야 대통령도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예. 국민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박조은 기자를 연결해서요. 네. 지금 조금 전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듣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조은 기자, 조금 전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내용 자세히 좀 정리를 조목조목 좀 해주십시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보셨다시피 여야 원내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이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정원의 특례 입학 문제와 관련한 법안도 같은 날 오는 16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부 조직법과 김영란법 또 유병헌 방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지난 2010년 이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5.24 조치의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또 민족의 동질성 확보 등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함께 통일 준비를 하자면서 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 회담을 개최하자면서 계속적인 대화를 제안했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서 오전 10시 반에 만나서 11시 55분까지 1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네, 박조은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요. 네. 혹시 뭐 오늘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든지 이런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든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전반적으로 말씀이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오늘 여야 정책위원장하고 대통령 만나가 현안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단추는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 안에 가서도 세부적으로 가면 쟁점이 있습니다. 많죠. 7월 본회 국회에서 뭐 처리하는 것, 8월 국회에 처리하는 것도 가면 또 좀 쟁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첫 단추를 잘 열었으니까 그다음 후속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을 해야 돼요. 동력을 공급하려면 여야 지도부하고 청와대하고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쓸데없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불통이라고. 예. 실제보다 더 이상으로. 난 불통 아닙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몸소 좀 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조윤선 정무수석의 어깨가 아주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랄까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라는 것은 뭐 잘 아는 대로 오로나싱 전부 아니면 전무 이건 아니다. 대화 타협을 통해서 타협이라는 게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기 전에 사실은 지금 국민 불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국민 행복 시대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출신의 쟁쟁한 논객들입니다. 배병휴, 고영신 두 분의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의 회동에 대한 해설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